네, 마감 시황과 그리고 월가 인터뷰를 통해서 해외 주식시장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해외 주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별 종목으로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 보시고 013-3366-8288번으로 궁금한 점 모조리 문자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다 지금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자 바로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징스타 종목들과 관련된 그리고 해외 증시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저희가 싹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재훈 글로벌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타 종목들부터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라이징 스타 종목들 보시죠. 자, 인시그니아 시스템 종목 코드 ISIG입니다. 0.5%가량 하락했고요. 1달러 79센트 우리 돈으로는 약 2,000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주 넥스젠 에너지인데요. NXE라는 종목 코드고요. 2달러 4센트 오늘은 1.9%가량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를 시켜드렸죠. 에터너젠타리스 그리고 이노데이터 1.3%에서 2%가량 오르면서 오늘 뉴욕 증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 일본 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종목명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시아게이트 홀딩스 1783 어제 종가 기준으로 2.83% 올랐고요. 두 번째 OSJB 홀딩스가 0.62% 플러스, 후나이전기 6839 2.48%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리엔트 코퍼레이션이 1.71% 플러스로 어제 거래 마감이 됐네요. 자, 지금까지 일본과 미국 쭉 라이징 스타들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만한 해외 주식 무엇이 있는지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주식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연구원님 좀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저도 잘 모르는 종목들이고 하니까 이 주식을 봐오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이 점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가면 좀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아요,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원래 이게 이렇게 시황 방송이 끝나게 되면 다음에 관심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한국 주식들을 좀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해외 주식 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들이 일단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 선진 시장이나 신흥 시장 쪽에 투자를 좀 눈을 넓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호황기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뭐 눈을 돌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반대급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미국 시장이나 뭐 일본 시장은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일본 시장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 위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국내 주식보다도 뭐 일본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들 그리고 대형 섹터가 아니라 뭐 팡 주식 이러면 대부분 다 알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시가총액이 좀 높기도 하고 주가적인 수준도 좀 높은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사실 사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맞아요, 좀 맞아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예. 때문에 뭐 국내로 따져보게 되면 뭐 스몰캡 종목군들이죠. 뭐 10,000원 이하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요즘에 가상화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많이 하세요. 그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상장 폐지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 쪽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즉 판단하고 일각에서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코인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실체가 있고 맞아요.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몰캡 종목들 그리고 해외에서 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스몰캡 종목들이 사실은 저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저희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도 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넥스젠 에너지네요. 네. 일단 뭐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해외 주식분들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사실 연구원분들이 밤을 새워가지고 이렇게 종목군들 그렇죠. 이거 다 맞아요, 영어로 맞아요. 돼 있고 네. 일본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번역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서 핵심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종목은 넥스젠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뭐 에너지 그러면 뭐 대충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면 뭐 비금속 광물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림 화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내 쪽 같은 경우는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좀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해외 쪽은 오히려 원전 쪽을 확대를 할 그런 그렇죠. 전력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에 10년간 2배 이상의 원전을 좀 확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도나 뭐 사우디, 러시아 이 신흥시장 쪽도 큰 규모로 원전을 좀 설립할 그 건설할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넥스젠 에너지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원전에 대한 활용이 어느 부분들까지 쓰일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이게 한국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그게 얼마만큼 원전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가로 1.2mm, 높이 한 2cm 정도가 되는 그 조그만 셀로 석탄을 따져봤을 때 1.7톤의 사용을 하는 그런 전력을 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친환경적인 그런 이 원전이다, 이 발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들에 따라 충분히 두 번째 수혜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로 좀 보게 되면 이 넥스젠 에너지의 어마어마한 이 땅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이 에서베스카 베이슨 지역에 있는데 이쪽에 최대 이 토지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라늄의 매장량이 좀 상당히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아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 있다. 공급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근데 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를 제외를 한다면 이제 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과거와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든가 뭐가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는 종목인가요? 일단 뭐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대한 즉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부분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신흥시장 쪽도 원전에 대한 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실적적으로 있어서의 충분히 반영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부분들하고 미래적인 그런 부분들을 합산해서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2달러 4센트, 우리 돈으로 네. 약 2,400원 정도, 그렇죠. 그 정도 2,300원, 400원 정도인데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과거 주가는 어땠는지도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예. 하겠는데요. 이 월봉 차트입니다. 넥스젠 에너지의 월봉 차트인데 2017년도 5월 달에 상장을 했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의 뭐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조금 더 긴 게 보이겠죠? 저기 뭐 거래량이 딱 몰리게 된 저 시점에 뭐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예, 일단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 차례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줬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걸 좀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조금 과거에 주봉이나 월봉이나 박스권역에 있었는데 요번에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을 돌파를 해주는 예.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 눌림목을 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저항 자리대를 뚫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200일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포인트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가격적인 좀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네. 오늘 뭐 2.04센트 달러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 예. 매수는 한 2.02달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뭐 맞배기 형태로 2.7불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1.8달러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게 타이트하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범위내에서 잡아주셨네요. 네. 좀 단기간으로 1차 목표가 좀 보고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사업을 하는 넥스젠 에너지 종목 코드 NXE 관심 있으시면 저희 013-3366-8288번으로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시그니아 시스템.
이름이 이건 더 어려운 것 예. 같아요. 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원님. 이거 뭐 하는 종목인가요? 예, 인시그니아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일단 유통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좀 따져보게 된다면 뭐 신세계나 뭐 이런 쪽을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예.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그림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어떤 기업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같은데 좀 자주 가시나요? 매일 많이 가죠. 가죠. 네, 자주 가죠. 거의 뭐 매일 가시잖아요. 예. 그럼 네네. 거기에 보면 이 쿠폰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네, 있으세요? 앞에 이렇게 네. 상품 앞에. 2개 사면 10% 할인, 뭐 1,000원 할인 이런 쿠폰 예, 예, 같은 예. 거 있죠? 그래서 많이 네. 써요. 예. 그런 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아. 인시그니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 좀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펫샵 같은 데 가게 되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이제 전시물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회사에 대한 형상이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게끔 그 이제 관물대라고 하죠. 예, 예. 전시대 같은 거 그것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유통보다는 약간 광고 그렇죠. 미디어 기업이 그렇죠. 이제 가까운가요? 광고 쪽도 할 수 있고 국내 기업들로 따져보게 되면 스몰캡 종목인데 에코마케팅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타겟 마케팅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네. 그런 회사하고도 아. 그냥 가장 밀접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유통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에 대한 부분들 촉진을 좀 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매장 점포 내 좀 전에 보였었던 것처럼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림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 건물 앞에 할리스 커피가 있는데 제가 그걸 예.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게 되면 이 지금 앱을 다운을 받아서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만약에 몇 미터 근방에 이 매장이 있다 하게 되면 그게 알림이 바로 뜨죠. 네, 바로 뜨거든요. 예, 예,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그렇군요. 그런 신규 사업으로 구사업적인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신규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고객도 좋고 매장 내 점포 같은 경우들도 수익성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요거는 수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죠. 유망한 사업이에요. 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주가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네. 사실 이게 종가 기준으로 뭐 1.8불이 안 됩니다. 예, 예. 뭐 그럼 거의 뭐 2,000원 정도대? 정말 가벼운 종목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죠. 네. 그렇죠. 소위 말해서 뭐 비싼 껌은 뭐 2,000원이 넘더라고요. 너무 요거는 네. 해외 주식을 한 주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 주 단위로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관심 가지고 좀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게 상한가 제한 폭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초반에 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라리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고 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을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차트를 좀 네, 보여주실까요? 네. 예, 지금 이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잠깐 조작을 못하는 바람에 일단 이게 안 인터넷이 지금 됐습니다. 또 아. 엉뚱했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은 하나만 좀 네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 여러 가지 가볍지만 유망한 종목들을 소개시켜줬고 또 한 주씩 가볍게 살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자금이 좀 타이트한 경우에는 좀 나눠서 이거를 분할해서 좀 포트폴리오 갖고 있으면 기대감을 갖고 왔을 때 수익성 활용하고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까요? 그렇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작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한 종목에 대부분 다 매수를 거의 뭐 집중 투자를 하시는 예.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군들, 스몰캡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알려지지 않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숨겨진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한 종목이 아니라 지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런 종목군들 골고루 담아 보셔도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차트를 어떻게 볼 수가 예. 있을까요? 차트를 저희가 좀 좀 차트를 보시게-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거의 뭐 매물 소화 단계에 지금 진입을 해 있고
어느 정도 하단 자리대, 지지라인 때까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이제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매수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79달러가 종가로 좀 형성이 됐는데 1.75달러 정도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3달러, 손절가는 1.6달러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넥스젠 에너지와 인시그니아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보여주셨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정재우 글로벌 연구원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밤사이 어떻게 시장 움직였을까요?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주 후반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글로벌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좁은 범위지만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흐름이 간밤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펼쳐졌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갈까요? 자,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일자리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하기는 했습니다. 0.4% 다우지수가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0.3% 플러스, 나스닥 역시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폭이 깊은 듯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중국에 관해서 이번에 협상이 안 되면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서 시장에는 경계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후에 트럼프 측근이 아직 기회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장에는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묻어나왔고요. 여기에 하나 더 연준 부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준 영향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는 다우지수였고요. 0.4% 플러스 100포인트 가량의 상당히 뚜렷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으로도 가볼까요? 유럽 증시는 그러나 이 트럼프 측근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강경 발언을 한 채로 거래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자리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0.2%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브렉시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영국 증시도 0.27%, 프랑스와 독일 증시 역시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잇따르면서 은행 섹터가 가장 부진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토마스 쿡이라는 여행회사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 실적 부진하게 나오면서 펀더멘털 이슈에 집중해서 이 주도 역시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 1% 미만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어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0.64% 플러스였는데요.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주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화권 증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특히 상하이 종합지수가 0.04%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이기 힘든 구간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기에다가 시장에 관심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환율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같은 경우는 달러와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소폭이지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3%
0%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유럽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코멘트가 ECB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유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오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1% 가까이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많이 올라오면서 약보합권 정도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상당히 많은데요. 마켓워치 쪽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달러 강세가 오늘 유가에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황 여기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